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의 소식으로 토우지 몸속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후식으로 토우지 같은 경우는 주술회전 회오곡절편의 빌런으로 나왔지만 미워할 수 없는 마성의 캐릭이며 간지 하나로는 고조에게도 밀리지 않는 캐릭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 중 하나입니다. 그런 토우지의 몸에 들어가 주술회전의 전개를 바꿔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써볼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종타쿠는 친구와 함께 주술회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문득 토우지의 전투력 승리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토우지 정도면 특급 술사인 츠쿠모유키나 오코츠 유타까지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다가 친구가 토우지는 절대로 그 정도는 안 된다며 반박을 했기에 머리를 극적이며 아닌데 토우지 정도면 충분히 서사마 바뀌었어도 최강급이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집에 돌아와 그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고, 그렇게 종타쿠는 또다시 주술회전 세계관에 말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된 종타쿠, 낯선 일본 전통 가옥에 있다는 것에 뭔가 또 만화 속 세계관에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고, 우선적으로 여기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인지 주술회전 세계관인지 아니면 체인소맨 세계관인지 알아봐야 했죠. 일단 몸을 보니 엄청난 근육질의 몸, 키도 꽤 큰 느낌이라 이건 성인의 몸이라고 판단, 곧바로 거울을 찾아 모습을 확인했는데 두둥, 바로 제니 토우지였습니다. 종타쿠는 토우지라니 이번 생은 좀 빡세겠는데? 라며 밖으로 나가봤는데 제니가에 속해 있는 여러 줄사들과 시종들이 있었고, 그들은 종타쿠를 보고선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았죠. 배가 고파서 밥 좀 달라고 하니 이곳은 술사에게만 식사가 제공된다며 당신은 알아서 혼자 챙겨 먹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타쿠는 이거 너무하네, 토우지가 제니 가문에서 제일 센데 이렇게까지 대우를 한다고? 그래서 토우지가 제니 가문을 나가버리고 주술사들을 싫어했던 거구나 라며 그동안 토우지가 받아왔을 상처에 대해서 살짝 알게 되었죠. 종타쿠는 일단 어떤 식으로 이 주술회전 세계관을 평정을 해나갈지 잠시 고민을 했는데, 시종이 종타쿠를 부르더니 집 밖에 당신을 찾는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누구지? 라며 나가봤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토우지를 잘 안다는 식으로 다가와 품에 안겼죠. 종타쿠는 누구세요? 주술회전에 이런 사람이 있던가? 라며 당황했는데 그 여자는 장난치지 말라며 자신은 토우지 씨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혹시 메구미의 엄마? 라고 물었고, 그 여자는 벌써 아이의 이름을 지었냐며 당황했죠. 종타쿠는 아우 좋은 걸 못 누렸네? 라며 아쉬워하다가 그 여자의 뱃속에 메구미가 들어있다면 바로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디론가를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것은 바로 아직 어린 초등학생 고조 사토루. 고조는 곧바로 종타쿠를 알아보고 당신 뭐야? 나한테 볼 일 있어? 라고 물었죠. 종타쿠는 허허, 역시 어릴 때부터 아주 당돌한 꼬마구만. 나는 후식으로, 아니 제인 토우지다.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며 옥상으로 따라와 라고 했습니다. 고조는 지금 초등학생을 상대로 싸우자는 건가? 제닌 가문은 나름 명문가일 텐데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물었죠. 종타쿠는 제닌 가문은 원래 쓰레기거든. 왜 쫄리냐? 천하의 고조 사토루가 쫄리는 거야? 라고 도발을 했고, 고조는 지금껏 자신을 노리는 여러 주술사들을 상대로도 다 이겼기 때문에 뭐 주력도 없는 이 남자에게 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종타쿠를 따라 옥상으로 갔습니다. 고조는 이미 무한 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적인 물리 공격으로는 자신에게 데미지를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여유롭게 대응을 했죠. 하지만 토우지의 몸은 천여주박으로 인해 피지컬 기프티드를 받아 인간을 초월한 신체 능력을 가진 상태. 종타쿠는 엄청난 스피드로 고조의 주변을 정신없이 왔다 갔다 거렸고, 어린 고조는 아직 강자와의 싸움을 많이 해본 상태가 아니다 보니 종타쿠에 대한 대처를 적절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타쿠는 원작에서 고조가 주술고전 2학년 때 토우지가 한번 죽이는데 성공한다는 걸 알았기에 더 어린 상태라면 더욱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더 크기 전에 미리 싸움을 걸었던 거였죠. 고조는 아무리 빠른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무한 수식을 뚫을 수는 없을걸? 이라고 자신만만했는데, 그때 종타쿠는 원작에서 토우지가 고조를 사냥할 때 썼던 것처럼 술식을 해제시켜버리는 특급 주구 천형모를 사용해 고조의 무한을 뚫어버렸고,
그대로 죽지 않을 만큼 부드럽했습니다. 종타쿠는 나중에 엄청나게 강해지는 현대 최강의 주술사 고조를 이런 식으로 압도한다는 것에 희열이 느껴졌죠. 그때 쓰러진 고조가 이봐 어린아이 상대로 이기고 그렇게 좋아? 라고 했고 종타쿠는 뜨끔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고조에게 다가가 너는 이렇듯이 천재는 맞지만 최강은 아니다. 난 너에게 싸움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거야. 라고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조는 굳이 나한테 왜 싸움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종타쿠는 앞으로 일어날 여러 일들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너의 천재적인 술식에 내 살인 기술을 더한다면 넌 그야말로 누구와의 싸움에도 지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종타쿠는 고조에게 스승을 자처해 함께 수련을 하기 시작했고 고조는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냐고 내가 당신을 뛰어넘게 되면 기분 나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종타쿠는 나는 그런 것에 집착하는 한 남자가 아니라고 이 세계를 지키는 게 우선인 영웅과도 같은 대의를 품고 있는 상남자라고 답했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최강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고조와 적이 되어 싸우는 것보다는 같은 편이 되어 활용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 알았기에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고조와 가까워지게 되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고조는 도쿄 주술고전에 입학해 게토 수구루를 만나게 되었죠. 종타쿠는 고조에게 네 친구인 게토도 내게 데려오라고 했고 게토는 종타쿠를 보고선 이 사람 누구야? 라고 물었습니다. 종타쿠는 게토에게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따라와 라고 하며 게토를 데리고 왔고 게토는 느닷없이 시비를 거는 종타쿠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주령조술을 시연해 공격했죠. 게토 역시 나름 천재라고 불리우며 지금껏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던 인물. 하지만 종타쿠의 압도적인 스피드와 힘에 의해 주령조술은 모두 파괴되었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게토는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고조라는 자신보다 더 쩌는 천재를 만나고 이 제니 토지라는 주력도 없는 남자에게 당했다는 것에 충격을 먹었죠. 종타쿠는 고조 녀석이 그렇게 강한 건 다 내게 수업을 받아서라고 주술 고전에서 배우는 것보다 나에게 따로 수업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게토에게 제자로 들어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조는 난 딱히 당신 아니었더라도 엄청나게 강해졌을 거야 라며 건방진 소리를 해댔고 종타쿠는 맞는 말이라 반박하지 않고 게토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죠. 게토는 이 남자가 이상하긴 하지만 실력만큼은 자신이 봤던 그 누구보다 강했기에 그에게 배우기로 했고 게토 역시 종타쿠를 스승으로 모시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한편 제닌 가문에서는 자신의 가문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고조 가문의 술사를 수련시켜준다는 종타쿠가 탐탁치 않았고 제닌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던 나오비토가 찾아와 종타쿠에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고 했죠. 종타쿠는 그때 옆방에서 주력이 없다며 천대받고 있는 어린 마키의 소리를 인지하게 되었고 나오비토에게 나는 제닌 가문의 술사로서 할 일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나오비토는 주력도 없는 네가 바깥에서 날뛸수록 제닌 가문의 명성이 하락한다며 제닌 가문을 나가버리던지 아니면 조용히 찌그러져 지내라고 했죠. 그의 종타쿠는 제닌 가문에서는 가장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당주로 앉히는 전통이 있지. 그럼 여기서 내가 제닌 가문의 술사들을 전부 꺾어버리면 내가 당주가 될 수 있는 거겠지? 라고 했습니다. 나오비토는 그건 주술을 쓸 줄 아는 술사들에 한해서 그런 거라고 했고 종타쿠는 술식도 못 쓰는 나에게 제닌 가문이 진다면 당주가 일반인에게 진다는 재밌는 소문이 날 텐데 그것보다 차라리 가한 녀석이 당주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했죠. 나오비토는 건방진 소리 그만하라고 네가 술식을 쓰는 우리를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종타쿠는 빠르게 나오비토에게 접근해 그를 발로 차 날려버렸고 주변에 있던 제닌 가문의 술사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며 종타쿠를 공격했죠. 종타쿠는 지금껏 고조, 게토라는 천재들과 함께 수련을 해온 상태 원작의 토우지보다도 더욱 강해진 상태였기에 일반 술사들의 공격은 전혀 위협되지 않았고 그대로 순식간에 일반 술사들을 내려눕혀 버렸습니다. 그때 나오비토가 투사주법을 시연해 종타쿠에게 공격을 했고 그 당시 최속의 술사라고 불리우던 나오비토였기에 빠르게 종타쿠를 향해 공격을 했죠. 하지만 종타쿠는 그 공격을 피지컬로 막아버리며 이미 당신의 속도는 고조 녀석에게 따라잡힌 거라고 라며 그대로 엎어쳐 바닥에 박아버렸습니다. 그때 마키의 아빠 제인 오우기가 칼을 사용해 종타쿠에게 휘둘렀고 종타쿠는 그 칼을 양 손바닥으로 잡아버렸죠. 오, 이 정도면 나를 정말로 죽이러 가는 거지? 나를 죽이러 가는 거라면 당신도 내 손에 죽어도 괜찮다는 거겠지? 라며 그 칼을 빼서 오우기의 목에 댔고
오기는 이 말도 안 되는 실력에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방문 틈 사이로 보고 있던 마키는 주력 없이도 저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뭔가 짜릿한 쾌감이 들었죠. 그렇게 종타쿠는 제닌 가문의 술사들이 다시는 자신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다리 하나씩을 분질러 놓았고, 이대로 나를 제닌 가문의 당주로 세우지 않는다면 모두를 죽여 제닌 가문을 멸족시키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에 제닌 가문의 술사는 가문의 멸족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종타쿠에게 가문 당주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죠. 처음에는 술식도 주력도 없는 토우지가 당주에 오른다는 것에 그저 재앙이며 가문이 이대로 쇠퇴할 거라는 절망을 했지만, 이후 토우지가 아내가 죽고 데려온 아들 메구미에게서 제닌 가문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상전수식인 10종 영법술이 나타났기에 어느 정도 정통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점 종타쿠는 반성교에서 킬러로 고용하겠다며 연락이 왔는데, 그때까진 토우지에 대한 정보가 해결사 암살자로 알려져 있었기에 아마나이 리코를 죽여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죠. 그렇다는 건 고조와 게토에게 리코를 탱해가 동화시키라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 종타쿠는 그런 의뢰를 하려거든 정식으로 반성교의 가장 높은 책임자가 의뢰하라고 했고, 그렇게 종타쿠는 반성교의 본거지에 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종타쿠가 반성교의 수장을 만나러 거대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광신도들이 가득 있었고, 교주로 보이는 이는 리코는 불순물 탱게님과 동화하는 걸 절대로 볼 수 없다며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설교를 하고 있었죠. 그 뒤 종타쿠가 온 것을 보고선 당신은 유명한 실력자라고 들었으니 꼭 리코를 죽여달라고 돈을 주며 부탁을 했죠. 종타쿠는 어린 소녀를 죽여달라? 너네 같은 사이비 종교는 딱 질색이다 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반성교의 사람들을 죄다 박살내버리기 시작했고,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끔 했습니다. 주술사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술식을 사용해 피해를 주는 것을 주술계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었지만, 종타쿠 같은 경우는 주술을 사용한 것도 아니니 그걸 적용할 수도 없었고, 그 대상이 탱겐의 동화체를 죽이려고 하는 집단인데다가 종타쿠는 이제 제닌 가문의 당주가 되어 엄청난 영향력이 생겼기에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고조와 게토는 무사히 리코를 주술 고정까지 경호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리코를 탱겐과 동화시키는 게 맞느냐는 거였습니다. 고조 같은 경우는 리코에 대해 별 감정이 없었기에 리코가 동화가 되든 아니면 동화를 포기하고 도망가든 상관이 없었는데, 게토 같은 경우는 리코와 함께 며칠을 지내면서 리코에 대한 호감이 생겨버리고 말았고, 리코를 이런 식으로 죽게 놔둘 순 없다며 리코를 데리고 홍성구 밖으로 탈출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게토는 리코를 이곳에서 멀리 피신을 시켜 평범한 인생을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반성교에서 고용한 다른 암살자들이 그 틈을 노렸고 리코를 총으로 암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의 죽음을 본 게토는 극도로 분노해 그 암살자들을 전부 죽여버렸고, 그 일을 사주한 반성교 모든 교회에 찾아가 신도들을 전부 살해해버리게 되었죠. 그 일을 계기로 주술계 원로 쪽에서는 다 해놓은 임무를 망쳐 동화체인 리코를 죽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주술로 비술사 수십을 죽인 게토를 주저사로 판명하게 되었고, 그를 처단하라는 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조는 도쿄 한복판에서 게토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게토는 나를 위해 주술계의 원로들을 모두 죽이고 나와 함께 이 세상 모든 비술사들을 죽여버리자고 했고, 고조가 그럴 수는 없다며 제안을 거절하자 게토는 그렇다면 앞으로는 너도 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나가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들은 종타쿠는 일이 꼬여버렸다는 것을 알았고, 게토라는 유능한 인재와 함께 앞으로의 전개들을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원작처럼 적이 되어버렸으니 게토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고조는 종타쿠의 추천으로 도쿄 주술고전의 선생님이 되었고, 새로운 1학년으로 제닌 마키, 판다, 이누 마키토게가 입학하게 되었죠. 종타쿠는 이제 조만간 유타를 주술고전에 영입하고 전투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고조는 어떤 고등학교에 미상의 특급 원령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듣고 그 원령을 대체하러 갔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힘을 가진 원령의 잔해만이 남아있었고 사물함에 처박혀 죽어있는 몇몇의 고등학생 남자들이 있었죠. 제닌과의 당주로서 주술고전 관계자들과도 꽤나 친해진 종타쿠는 슬슬 유타가 전학을 왔겠다 싶어서 고전에 찾아갔는데, 유타는 전학 온 적조차 없었고 고조에게 물어보니 그런 아이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어째서 유타가 원작처럼 고전에 전학 오지 않는 거지? 아주 중요한 일인데? 라며 당황했고, 그때 마키가 종타쿠를 발견하고선 당주님 오늘도 한 수 알려주시죠 라며 배련을 신청했죠. 마키는 종타쿠가 제닌가를 휘어잡은 이후 주력 없이도 충분히 강력한 술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받고 종타쿠에게 종종 가르침을 받으며 꽤나 친해지게 된 상태였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마키는 토우지와 같은 전유주박이지만 쌍둥이로 태어난 반쪽짜리 피지컬 기프티드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수련을 시켜줘도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원작과는 다르게 마키가 처녀주박을 각성하려면 동생인 마이가 제닌 가문에 의해 죽어야 하는데 이번 전개에서는 종타쿠가 제닌 가문을 꽉 잡고 있는 상태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사실상 마키의 처녀주박 각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술고전 안에 쥐령들의 기운이 느껴졌고 고조는 긴장하며 그쪽으로 가게 되었죠. 그곳에는 게토와 여러 주저사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오코츠 유타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종타쿠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종타쿠는 유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물었고 유타는 당신 날 알아? 라며 이상하게 쳐다봤죠. 유타는 어릴 적 결혼을 약속했던 소꿉친구 리카가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말았고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리카에게 자신을 떠나지 말라는 저주를 걸어버려 그녀를 특급 원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유타는 리카에 의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웠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며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리카를 제어하고 있던 마음이 풀려버렸고 리카가 튀어나와 유타를 괴롭히는 학생들을 사물함에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게 된 게토수그루 그는 유타의 엄청난 재능을 알아보고선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며 비술사들은 죽어 마땅한 하등한 존재라고 했죠. 유타는 좋아했던 리카를 차로 치어 죽게 만든 인간이 여전히 떵떵거리며 나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인간들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이 들끓었고 게토는 그것을 부추겨 유타를 더욱 흑화시키기 시작해 자신의 편에 서게 했던 것같습니다. 게토는 앞으로 다가오는 12월 24일에 교토와 도쿄에 백기 야행을 일으킬 테니 열심히 잘 나가보라고 했죠. 그렇게 게토, 유타, 주저사들은 고전에서 나가게 되었고 종타쿠는 유타까지 저쪽에 붙어버리면 상당히 일이 어렵게 되어있다는 생각에 암담했습니다. 얼마 후 약속했던 24일이 되었고 도쿄와 교토 전역에 수많은 주령들과 주저사들이 튀어나와 싸움이 시작되었죠. 종타쿠는 게토가 굳이 백기 야행을 일으킨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원작에서는 게토가 유타가 가지고 있는 리카를 차지하기 위함이었고 지금은 유타를 얻은 상황인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고조에게 시공간 이동술로 나를 도쿄 주술고전에 보내라고 했죠. 고조는 당신 같은 전력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냐며 당황했지만 종타쿠는 에이 여긴 사실 너 혼자서도 충분하잖아. 혹시 몰라서 그래 어서 보내줘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조는 종타쿠를 바로 고전에 보낸 후 곧바로 주령들과 주저사들을 상대로 공격하기 시작했죠. 한편 주술고전에 도착한 종타쿠는 역시나 그곳에서 주술고전을 지키는 호위술사들을 쓰러뜨린 게토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게토는 깜짝 놀라며 당신 여기는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종타쿠는 너 백기 야행을 일으켜 시선을 돌린 뒤에 텐겐이 있는 홍성궁에 가려고 했던 거지? 라고 했고 게토는 정말 예리한 판단이라며 당신은 어쩌면 고조보다도 위험한 존재라고 늘 생각해왔었는데 역시나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고 했죠. 종타쿠는 게토가 이번 원작과 달라진 부분을 생각해봤고 그것은 바로 그가 리코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리코를 억지로 탈출시켰다는 것 지금의 주술계의 틀 자체가 텐겐이 만들어 놓은 결계로 작동되는 것이었기에 리코의 복수 겸 텐겐을 없애버린다면 주령들이 미쳐 날뛰는 아비규환의 세상이 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비술사들은 죽고 주술사만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게토라고 판단했습니다. 종타쿠는 너 예전에 나한테 발렸던 거 기억 안 나? 너는 나 절대로 못 이겨 라고 했고 게토는 그땐 겨우 고등학생이 된 시절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큰 성장을 했습니다 라고 하며 주령들을 쏟아내 종타쿠를 공격했죠. 종타쿠는 그 주령들을 칼로 전부 베어내버리며 나왔고 그대로 게토에게 접근해 공격을 했는데 게토는 근접 전투로 종타쿠의 공격을 얼추 막아냈고 당신에게 알려준 것들이 나를 더 강하게 했지 라며 근접전에 특화된 주령을 꺼내 종타쿠를 공격했습니다. 종타쿠는 본능적으로 방어를 했고 그 충격에 튕겨 나가버렸지만 피지컬 기프티드를 가진 도우지의 몸은 반전 수시까지는 아니어도 회복 능력이 있었기에 그 정도는 아무렇지 않았죠. 게토는 특급 수준의 주령들을 꺼낸 뒤 공격을 재개했고 특급의 주령들은 엄청난 주력을 발사하며 종타쿠를 압박했습니다. 게토는 이전에 나는 특급 수준의 주령들을 흡수하지 못해서 당신에게 졌던 것 아무리 당신이라도 특급 주령들 여럿을 상대로는 이길 수 없겠지 라고 했죠. 하지만 종타쿠는 유운을 꺼내 그 특급 주령들을 순식간에 박살내버렸고 내가 꼬맹이였던 너한테 내 실력을 전부 다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하나? 라고 하며 게토에게 접근해 유운을 휘둘렀습니다. 게토는 가장 방어력이 높은 주령으로 막았지만 그 파워의 나라가 담벼락에 부딪혔고 종타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유운으로 게토를 쳐 날려버렸죠. 게토는 그 충격에 이대로 가다가는 패배할 것이라는 거 알아 최후의 수단으로 극번 소용돌이를 시연해 종타쿠에게 날렸습니다. 종타쿠는
저건 나도 맞으면 좀 위험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고조의 약화가 날아와 그 극번을 상쇄시켜버렸죠. 고조는 싸늘한 눈빛으로 게토를 바라봤고 게토는 고조까지 와버렸다는 것에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아 비행용 주령을 소환해 그대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공중으로 점프해 게토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조가 제가 마무리할게요 라고 했고 종타쿠는 어렵겠지만 게토의 머리를 반드시 박살내야 한다 라고 했죠. 고조는 알겠어요 라고 하며 게토를 추격했고 그대로 아우로 게토의 주령을 박살내 게토를 땅으로 추락시켰습니다. 그렇게 피원벅이 되어 의식을 잃어가는 게토에게 다가간 고조. 고조는 수식으로 게토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한때 절친했던 친구의 머리통을 박살낼 수가 없었고 그냥 심장을 꿰뚫어 목숨을 끊어버렸죠. 이후 종타쿠는 고조를 만나 도쿄 쪽 상황은 다 정리한 것이냐고 물었고 고조는 뭐 대부분 처리를 하고 주저사들은 도망갔다고 했기에 이것으로 백기양이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가 유타를 상대로도 쉽게 이기고 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고조는 유타? 저번에 그 주력이 넘쳐 보이던 꼬마 말하는 건가요? 걔는 도쿄에 없었는데? 라고 말했죠. 종타쿠는 유타는 이번에 백기양에 참전하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교토에 있던 주술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타라는 주저사가 지니고 있는 원령 때문에 교토는 완전히 초박살이 났다는 소식. 유타는 교토에 배정되어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술사들과 싸우고 있었는데 그의 교토 고전의 학생들도 참전해 싸우고 있었고 유타는 카모와 메카마루 그리고 미와를 상대로 손쉽게 발라버렸죠. 그때 교토고전의 최강 토도 아오이가 유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유타는 토도와 근접전을 펼치며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멀리서 제닌마이가 저격총으로 유타를 저격했습니다. 유타는 그 총알쯤은 쉽게 피할 수 있었지만 토도가 자리 바꾸기 소식으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총알이 날아오게 해버렸죠. 그 총알은 유타의 복부를 꿰뚫었고 리카는 그 공격에 폭주해 완전 현연한 상태로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서 토도는 이건 뭐냐며 식은땀을 흘렸고 리카는 그대로 토도를 쳐 수백 미터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 이후 유타를 저격했던 마이에게 순식간에 다가가 감히 우리 유타에게 상처를 입히다니 라고 하며 그녀를 손으로 짓뭉개버렸고 그렇게 마이는 유타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이후 유타는 반전식으로 상처를 회복했고 이 정도 했으면 게토가 이를 끝마쳤을 거라고 하며 리카를 거둔 뒤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점 도쿄에서 주령들을 상대로 꽤 고전하고 있던 마키는 갑작스레 자신의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걸 깨달았고 순식간에 그 주령들을 전부 다 박살내버리며 자신의 몸의 변화에 대해 의아한 기분이 들었죠. 그때 다른 술사에게서 교토에 나가있던 제닌마이의 사망 소식을 들었고 그 범인은 오코츠타라는 주저사라는 것에 엄청나게 분노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백기야행이 끝나고 교토를 쑥대밭으로 만든 오코츠타는 특급술사, 특급 주저사로 분류가 되었고 같은 특급술사이자 주저사인 게토속으로는 사망했다고 공표를 했죠. 마키는 자신의 동생 마이를 죽인 오코츠타에게 복수하려고 학교에도 빠지고 홀로 그를 찾아다니고 있었죠. 그러던 마키의 앞에 종타쿠가 나타났고 아직은 복수할 때가 아니라며 아무리 네 실력이 뛰어나지고 복수심이 불탄다고 해도 유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키는 그래도 자신은 꼭 그를 만나 싸워봐야겠다며 자신을 말리지 말라고 했고 종타쿠는 마키를 설득하기 위해 붙잡으려고 했죠. 마키는 자신을 말리자 더욱 이성을 잃었고 종타쿠는 유타는 내가 싸워도 이길지 말지 알 수 없는 실력자이니 지금의 네가 나와 싸워서 이길 정도의 실력이라면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마키는 동생을 위해 무조건 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종타쿠에게 덤벼들었고 그렇게 종타쿠와 싸움을 시작했는데 능력을 각성해 확실하게 무서울 정도로 강함을 얻게 된 마키였지만 겨우 이제서야 그 능력을 얻은 분렉이 선천적으로 피지컬 기프티드로 살아오며 온갖 싸움을 해온 토지를 이길 수는 없었죠. 종타쿠는 마키를 제압하고 아직 너는 준비가 안 되었다며 앞으로의 싸움에서 너는 중요한 전력이 될 테니 나를 믿고 지금은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마키는 그의 어쩔 수 없이 유타에 대한 복수를 나중으로 미루게 되었고 종타쿠에게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마키가 2학년이 되고 주술고전에는 제니 메구미가 입학하게 되었는데 고조는 메구미를 보자마자 토우지 씨랑 아주 판박이라며 대놓고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메구미 역시 당신이 그 싸가지 없다던 최강의 술사냐면서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는다며 반격을 했습니다. 고조는 내가 최강의 술사래? 너네 아버지가 그랬어? 하며 금세 기분이 좋아졌고 메구미는 뚱한 표정으로 저희 아빠가 재능 빼면 시체인 범부라고 하던데요? 라고 했고 고조는 범부? 그게 뭐야? 라며 천연덕스럽게 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메구미는 특급 주물 스쿠나의 손가락을 회수하러 다니다가 이타도리 유지라는 소년을 만나게 되었고, 유지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학교 선배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그 손가락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메구미는 일단 식신들을 사용해 그 주변에 튀어나온 주령들을 대체한 후에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유지가 죽지 않자 고조에게 연락을 해 도움을 청했죠. 고조는 빠르게 메구미가 있는 쪽으로 왔고, 이윽고 이타도리는 스쿠나에게 몸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었는데, 스쿠나는 슬 고조와 메구미를 보더니 지금 시대에도 재밌는 수사들이 꽤 있나 보구나 라고 했습니다. 고조는 메구미에게 너가 한번 싸워볼래? 라고 물었고, 메구미는 귀찮게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왜요? 라며 거절했고, 고조는 도우지 씨였다면 자신이 싸우겠다고 먼저 나섰을 텐데 라며 스쿠나에게 다가가 그와 힘을 겨뤄보게 되었죠. 고조는 스쿠나의 손가락 한 개 정도쯤은 가뿐하게 발라버릴 수 있었고, 곧이어 스쿠나는 다시 이타도리로 주도권이 돌아오게 되며 고조는 이타도리를 주술계 원로 쪽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술계에서는 이타도리를 힘을 사용해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고조는 그것을 보류시켰고 주술고전에 그를 입학시키게 되었죠. 그 뒤 노바라까지 주술고전에 입학하게 되며 원작의 주인공 일행이 완성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고조가 출장을 간 사이에 주술계 원로 쪽에서는 일부러 주술고전 1학년을 특급 주령이 출몰한 소년원 임무로 보내버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주령들이 튀어나왔고, 노바라는 여러 주령들의 습격으로 납치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녀를 구하려고 가려는 순간 스쿠나의 손가락을 하나 먹어 특급이 된 주령이 튀어나왔고, 메구미는 고작 1학년인 우리가 이런 주령을 상대해야 하는 거냐며 긴장을 했죠. 그때 유지가 자신이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 메구미는 노바라를 구해주러 가라고 했고, 메구미는 술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너보다는 내가 여기를 맡는 게 가능성이 있다며 발빠른 네가 노바라를 구하라고 해 이타도리는 노바라를 구하러 갔습니다. 메구미는 특급 주령 상대로 긴장을 하며 대치를 했고, 특급 주령은 가소롭다는 듯이 빠른 몸놀림으로 메구미를 공격했죠. 그런데 그때 그 특급 주령의 팔 하나가 그대로 날아가 버렸고, 메구미 앞에는 어느새 종타쿠가 서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소년원 임무에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타이밍에 맞춰 도와주러 온 거였죠. 종타쿠는 메구미에게 이타도리가 특급 주령이랑 싸운 줄 알고 와본 건데 너랑 싸우고 있었네? 너가 한번 쟤랑 싸워볼래? 라고 물었고, 메구미는 아빠가 이왕 왔으니까 아빠가 하세요 라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종타쿠는 넌 왜 이렇게 의욕이 없는 거냐? 고조 녀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라며 빠르게 그 특급 주령 상대로 갈기갈기 배워버렸고, 그 특급 주령은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냐는 표정을 지으며 소멸하게 되었죠. 노바라를 구하러 간 이타도리 역시 저급 주령들을 상대로 선전하며 그녀를 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소년원 임무는 무사히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고조는 주술계 원로들이 이타도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수련을 시켜주려고 했죠. 그러던 중 고조는 특급 주령 조고의 습격을 받게 되었고, 고조는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조고를 박살내버렸지만 이후 같은 특급 주령인 하나미가 조고의 머리통을 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조는 자신은 쉽게 발라버렸지만 영역적에까지 쓰며 인간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주령을 처음 받기에 고전 측의 술사들에게 그 위험성을 전달했죠. 한편 교토고전의 학생들은 도쿄 주술고전과의 교류회를 앞두고 잠깐 찾아오게 되었고, 토도 아오이는 메구미에게 시비를 걸며 여자 취향을 물어봤습니다. 메구미는 토도가 아주 강한 1급 술사라는 걸 알았기에 그냥 싸움을 피하려고 했는데, 토도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는 표정을 하고 있느냐며 냅다 메구미를 공격해 날려버렸죠. 메구미는 그 공격에 맥없이 당했고, 토도는 네가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면 여기서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데미지를 얻게 될 수도 있다며 메구미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키가 토도의 주먹을 한 손으로 잡아버렸고, 너 이러다 죽는 수가 있어 라고 했고, 토도는 마키를 보고 죽은 후배 마이가 생각나 흥미가 떨어졌다며 돌아갔죠. 마키는 메구미에게 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맞고만 있는 거야? 토우지 씨랑은 정말 다르군 이라고 물었고, 메구미는 그냥 싸우는 건 귀찮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뒤 두 학교 간의 교류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토 측 학생들은 학장의 명령을 받아 스쿠나의 그릇인 이타도리를 죽이려고 했죠. 마키는 사실 그 교류에서 토도를 제외한 교토 측의 술사들을 순식간에 독사발 내버릴 수 있는 상태였지만, 그들이 모두 마유와 친분이 있던 술사라는 것에 본 실력을 발휘하지 않고 적당히 상대해주고 있었습니다. 메구미 역시 학교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적당히 하다가 끝낼 생각으로 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전에 장막이 발생했고 그 안에는 주저사들과 특급 주령 하나미가 침입을 하게 되었죠. 하나미와 마주치게 된 교토고전의 학생들은
하나미에게 덤벼들었다가 압도적인 하나미의 전투력에 모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고, 토게는 메구미 앞으로 나가 그에게 도망가라는 손짓을 한 뒤 주원을 날려 하나미를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주원으로 하나미를 대체하는 건 역부족이었고, 하나미는 다시 그들에게 접근했는데 메구미는 자신들 중 가장 강한 마키씨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암담했죠. 마키는 그때 토도와 신나고 재밌게 싸우고 있는 상황. 토도는 마키의 강함에 흥미를 갖고 승부를 내고 싶어 했고, 마키 역시 1급술사인 토도를 상대로 꽤나 즐길 수 있었습니다. 메구미는 귀찮은데 어쩔 수 없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미에게 자신의 여러 식신들을 소환해 공격했고, 하나미는 식신술사라 식신만 처리하면 아주 손쉽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식신들을 나무 덩쿨로 묶어버린 뒤 메구미에게 뛰어왔죠. 그런데 그 순간 메구미는 주력으로 강한 주먹으로 하나미를 쳐 날려버렸고, 이윽고 쏟아지는 메구미의 육탄전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구미는 어릴 적부터 우투파 최강인 토우지의 밑에서 훈련을 받으며 커왔던 영재, 근접전의 센스를 아빠 토우지를 닮았기에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강력한 육탄전을 펼칠 수 있었죠. 하나미는 메구미의 근접전을 신경 쓰다가 뒤쪽이나 옆쪽에서 공격하는 메구미의 식신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공격을 허용했고, 그러면 메구미가 또다시 강력한 공격을 휘둘러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미는 맷집이 엄청나게 강한 특급주령, 메구미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퇴치가 되지 않는 거냐며 다른 수를 써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미의 뒤쪽에서 오 메구미 웬일로 열심히 싸우고 있었네? 라고 하며 종타쿠가 나왔고, 하나미는 기척도 없이 자신의 뒤로 다가왔다는 것에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종타쿠를 향해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종타쿠는 죽으로 하나미의 팔을 베어버렸고, 그대로 하나미에게 다가가 메구미 이런 녀석은 말이야 뿔을 뽑아버려야 해 라며 하나미의 뿔을 잡고 그대로 뽑아버렸죠. 하나미는 고통에 몸부림쳤고, 이후 종타쿠의 무차별적인 구타에 정신없이 쳐맞고 걸레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강력한 주력이 느껴졌고, 종타쿠는 그대로 하나미를 냅두고 메구미와 함께 뒤로 물러났죠. 그러자 고조의 무라사키가 날아와 하나미를 통째로 소멸시켜버렸고, 종타쿠는 어우 언제 봐도 아주 어마어마한 기술이구만, 원작의 토우지가 이 기술에 죽었었지 라며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고조가 툭 하늘에서 내려와 아니 뭐야 이게 학부모 참가 수업도 아닌데 학부모께서 이곳에는 왜 오신 걸까?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임마 너네가 학교 관리를 잘못하니까 특급 지령에 습격하고 그런 거잖냐? 우리 아들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라고 맞받아쳤죠. 고조는 아 이거 수업의 일종인데? 서프라이즈 깜짝 수업 하하하 하며 유쾌하게 웃었고, 종타쿠 역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안 통하거든 하하하 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메구미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두 사람은 만나면 맨날 기싸움이나 하고 있네 애도 아니고 라며 귀찮다는 듯이 뒷정리를 하러 갔죠. 그러자 고조는 정색하면서 토우지씨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특급 지령을 봤는데 이 녀석들 뒤에 어떤 배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술고전엔 왜 온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종타쿠는 아마 다른 주령을 시켜서 지금쯤이면 고전 측에서 모아놓은 스쿠나의 손가락을 훔쳐가지 않았을까? 라며 아마 곧 시부야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질 거라고 했죠. 종타쿠의 말대로 특급 주령 마이토가 고전의 안쪽에 들어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훔쳐갔고, 그 정보를 준 건 다름 아닌 주술계 원로 쪽의 내통자와 교토고전의 메카마루였죠. 그리고 정말로 며칠 뒤 시부야에서는 시민들을 가둬버리는 장막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안에 갇힌 시민들은 고조 사토루를 데려오라는 말을 해대며 다들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조는 주술계의 방침에 따라 그곳으로 먼저 출전하게 되었고, 종타쿠 역시 시부야 사변이군 이번 에피소드는 또 어떻게 풀어볼까나? 라고 하며 시부야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고조가 시부야역 안으로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특급 지령 조구, 마이토, 주태구상 조소우가 고조를 공격해댔고, 그들의 공격은 역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까지 휘말리게 해 죽여버리는 바람에 고조는 매우 심기가 불편했죠. 마음 같아서는 한 번에 쓸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인간들을 주술로 죽게 했다며 주술계 원로 쪽에서 난리를 칠 테니 쉽게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들은 계속해서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 고조를 자극했고, 미리 마히토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개조 인간들을 풀어 인간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고조는 어쩔 수 없이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영역 전개 무량공처를 시연해 인간들을 정지시켰고, 그 사이에 1000마리가 넘는 개조 인간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빠른 움직임을 시연한 고조는 숨을 헐떡거리며 잠시 쉬고 있었는데, 그 순간 고조의 앞에 특급줌을 옥문강이 툭 하고 놓였고, 뒤에서는 게토의 목소리가 들리며 어이 사토루
잘 지냈어? 라고 했죠. 고조는 뒤를 돌아보고선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분명 자신이 심장을 꿰뚫어 사망한 걸 확인한 게토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있었고 자신의 육안으로 봤을 때 주력이나 생김새 이런 것이 게토와 일치하다는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옥문강이 해문에 고조의 온몸을 잡아버렸고 고조는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자력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그 옥문강은 세상이 그 자리에서 뇌내 시간이 1분이 지나며 발동되어 봉인시켜버리는 사기적인 춤을 고조가 게토를 보는 순간 몇 년어치의 추억들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기에 옥문강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조는 게토에게 넌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고 다른 정보들이 다 너를 게토라고 확신해도 내 영혼만큼은 널 게토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게토는 어떻게 알았느냐며 갑자기 머리 뚜껑을 열었고 뇌에 어떤 수식이 부여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고조에게 너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가장 큰 방해가 되려서 1000년 정도 후에 깨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되어 있을 거라며 푹 자라고 했죠. 그렇게 옥문강이 고조의 봉인을 시작하려는데 그 순간 종타쿠가 빠르게 뛰어와 천형모를 휘둘렀고 고조를 붙잡고 있는 옥문강이 속박을 끊어버렸습니다. 종타쿠는 무엇이든 봉인할 수 있는 옥문강, 그 옥문강의 메커니즘 자체도 하나의 수식이지. 그리고 내 처형모는 수식을 강제로 해제시켜버리는 능력이 있거든. 어때? 지리주? 계열받주? 에베베베 하며 놀렸습니다. 고조는 도우지씨 나이 먹고 그게 무슨 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이번에는 큰 빚을 졌다며 고맙다고 했죠. 종타쿠는 내가 그러길래 게토의 머리통을 박살내라고 했었지. 네가 머리통을 안 날릴 줄 알고 있었다. 저 녀석은 최악의 주저사라고 불렸던 켄자쿠 텐겐을 모든 인간들과 동화시켜버리라는 미친 녀석이지 라고 했습니다. 켄자쿠는 그런 것까지 알고 있다니 어디서 정보가 된 거지? 라며 당황했고 고조는 게토의 몸을 능욕하다니 각오해라 라고 하며 정색을 했죠. 켄자쿠는 이거 X였네? 라고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미 특급 주령과 조소우는 고조의 봉인이 실패한 시점에 빤스런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고조는 켄자쿠를 향해 아오를 날렸고 켄자쿠는 그걸 주령조소를 시연해 막았지만 이윽고 날아오는 종타쿠의 발차기를 막고 그대로 저 멀리로 튕겨져 나가버렸죠. 켄자쿠는 게토의 기억으로 인해 토우지가 얼마나 강한 사내인지 알고 있었고 지쳐있는 고조를 상대로는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겠지만 토우지까지 껴있는 상태에서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켄자쿠는 일단 토우지를 잡아둘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역전개를 쓸 수 있는 특급 주령을 불러냈고 그 주령은 영역전개를 써 종타쿠를 끌고 들어가 버렸죠. 켄자쿠는 저 특급 주령의 영역전개 능력은 상대방을 관에다가 가둬버리는 것, 그것으로 토우지를 죽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간은 충분히 끌어낼 수 있겠지 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체감상 5초도 안 되어서 종타쿠는 바로 튀어나와 켄자쿠를 공격했고 켄자쿠는 아니 그래도 특급 주령이 영역전개인데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라며 당황했죠. 방금 전 특급 주령이 종타쿠를 영역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처녀주박으로 인해 영역에서 필중 효과를 받지 않았고 그 특급 주령은 수동으로 종타쿠를 가두려고 했는데 종타쿠는 압도적인 스피드로 다 피해버리며 그 주령을 칼로 베어버렸던 거였습니다. 종타쿠는 이대로 밀어붙여 라고 하며 켄자쿠에게 접근했고 켄자쿠는 자신의 수시 반중력 기구를 시연해 종타쿠를 넘어뜨리려고 했죠. 하지만 종타쿠의 압도적인 피지컬은 그 반중력을 극복해버리며 켄자쿠의 팔을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켄자쿠는 반전수식으로 팔을 재생시켰고 고조는 그런 켄자쿠를 향해 아카를 시연해 튕겨내버렸죠. 켄자쿠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부들거리면서 일어났는데 종타쿠는 자 켄자쿠 막타는 내가 쳐볼까? 라고 하며 빠르게 뛰어가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의 위화감이 느껴졌기에 공격을 멈추고 뒤로 빠졌는데 우라우메의 얼음 수식이 아슬아슬하게 종타쿠의 앞을 얼려버렸죠. 우라우메는 켄자쿠의 옆으로 다가와 그의 앞에 거대한 빙벽을 세웠고 당신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선 안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마키는 나오비토, 나나미와 함께 지원을 하러 시부야역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특급주령 다곤을 만나게 되었죠. 나나미와 나오비토는 1급술사답게 다곤을 보자마자 특출난 실력으로 데미지를 안겨줬고 다곤은 그의 열이 받아 영역전개를 써 그들을 모두 영역 안에 가둬버리게 되었습니다. 다곤의 영역은 물고기 식신들이 튀어나와 쉴 새 없이 공격을 해대는 필중 효과가 있었고 다곤은 그 필중 효과를 주력이 강한 나오비토와 나나미
나나미에게 집중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마키가 뛰어나가 다곤을 후려팼고 다곤은 예상치도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마키를 공격했는데 마키는 그의 특급 주구 유운을 꺼내 다곤의 공격을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나오비토는 그 유운은 토지 것 아니야? 라고 물었고 마키는 스승님이 저에게 이번 시부야에서 쓰라고 빌려주셨어요 라고 했죠. 마키는 유운을 들고 다곤을 계속해서 쳐 날려버렸고 나오비토는 크크 멍청한 문어 자식 우리들보다 마키 녀석이 훨씬 강하다는 걸 몰랐구나 라고 했습니다. 다곤은 이미 마키에게 페이스를 휘말려 그저 쳐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곧이어 힘이 빠져 몸이 부서지면서 나는 우리 특급 주령들 중에서 약한 편 나보다 강한 주령 조고와 마이토가 너네 동료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하며 소멸했죠. 나나미는 다른 쪽이라면 메구미 군이나 이타우리 군이 위험하지 않겠냐며 걱정을 했는데 마키는 아마 메구미라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고 나오비토 역시 끄덕이며 메구미라면 문제없겠지 라고 했습니다. 한편 메구미와 노바라는 역 근처에 있는 개조인간들을 처리하며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특급 주령 마이토를 마주치게 되었죠. 노바라는 이전에 마이토와 싸운 적이 있던 유지의 말이 떠올랐고 저 녀석에게 다음에 안 된다고 한 뒤 먼거리에서 못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메구미 역시 식신들을 소환해 마이토를 공격했는데 마이토는 계속해서 여러 개조인간들을 뿌리고 몸의 신체를 바꿔 먼거리 공격을 해댔죠. 메구미는 그런 마이토의 능력에 압박을 당했고 마이토는 역시 별것 아닌 꼬맹이들이구나 라며 신나했습니다. 메구미가 본 실력을 내지 않고 적당히 상대를 하고 있는 틈에 노바라는 마이토에게 접근을 허용하고 말았고 그대로 마이토는 무의전변으로 노바라의 머리 왼쪽 부분과 눈 부분을 터뜨려버렸죠. 마이토는 씩 웃으며 이번엔 미헉 차례라며 메구미를 쳐다봤고 메구미는 노바라가 그렇게 쓰러져 버리자 엄청난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이토는 동료를 지키지 못한 무력감에 아주 열받지? 라고 물었고 메구미는 아니 동료를 지키지 못한 게 아닌 충분히 동료를 지킬 힘이 있으면서 지키지 않은 나에게 열받은 거야 라고 했죠. 마이토는 지킬 수 있었다고? 허세가 아주 심한 녀석이구나 라고 하면서 메구미에게 저벅저벅 다가갔는데 메구미는 그룹에 유라유라 라고 했고 마이토는 뭐하는 거야? 라며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이토의 공격이 전부 상쇄되어버렸고 어떤 거대한 식신이 칼을 들고 메구미 앞에 서 있었죠. 그것은 바로 10종 용법들의 최악의 식신이라고 불리우는 파라검 이계신장 마어라. 마이토는 식신 따위는 터트려버리면 그만이라며 뛰어들어 마어라의 몸에 무의전변을 지져냈고 마어라의 몸의 일부가 부풀어서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어라의 뒤에 법륜이 돌아갔고 다시 마어라는 원상복구가 되어버렸죠. 마이토는 힘이 조금 약했나? 그렇다면 좀 더 강하게 몸 전체를 터뜨려주마 라고 하며 빠르게 다가가 마어라의 몸에 무의전변을 지어냈는데 어째선지 마어라의 몸이 아까와는 다르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어라가 휘두른 칼에 맞고 몸이 반토막이 나버렸고 그대로 소멸당해버릴 뻔했지만 마이토가 극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개조해 살아남게 되었죠. 마이토는 저 식신은 너무 강하다면서 저 식신술사를 먼저 죽여버려야 한다는 판단을 해 영역전기에 자폐운동가를 시전해 마어라와 메구미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메구미도 곧바로 자신의 영역을 시전했고 자신에게 부여된 자폐운동가의 필중 효과를 지워버렸는데 마어라는 이미 무의전변에 대한 적응을 끝마친 상태라 영역 내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그대로 마이토에게 다가가 퇴마의 검을 휘둘렀죠. 마이토는 이 정도는 피해버리면 그만 이라고 했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퇴마의 검에서 넓은 참격이 쏟아졌고 그대로 마이토의 몸 전체를 재령해버렸습니다. 마라의 공격 역시도 마이토에게 적응해 넓은 참격 형태로 변해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마이토는 소멸해가며 저딴 꼬맹이가 어떻게 이런 식신을 부릴 수 있는 거지? 라며 소멸했고 메구미는 아주 힘들게 조국한 녀석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종타쿠는 메구미가 어릴 적부터 마하라를 조복시키기 위해 빡세게 수련을 시켰는데 원작과 다르게 제닌가에 들어온 메구미였기에 제닌가에 있는 10종 연법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읽게 되었고 술사의 주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식신들도 함께 강해지기에 아직 주력이 그리 강하지 않을 때 마하라를 소환한다면 충분히 조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메구미는 어린 시절부터 마하라를 소환해 조복의식에 참가하게 되었고 마하라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종타쿠가 천형모로 그 술식을 해제해 중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메구미는 싸움이라는 것에 진절머리가 나버려 싸움을 하기 싫어하는 성격이 되어버렸던 것. 마오라는 식신술사의 힘으로 조복을 해야 하며 다른 술사들이 조복 의식에 참가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조복을 한다고 해도 무효화가 되기에 마오라를 마음껏 사용하려면 꼭 메구미가 혼자서 이겨내야만 했죠. 그런데 종타쿠는 혹시? 라는 생각으로 메구미와 함께 조복 의식에 참가했고 아주 강력한 공격으로 마오라를 한 번에 파괴해버린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마오라는 메구미의 식신으로 조복 완료가 되어버렸는데 주력이 없는 종타쿠를 인식하지 못한 마오라는 그 조복 행위가 메구미 혼자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사실상 메구미는 고조와 더불어 최강의 천재술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충분했지만 메구미가 의욕이 없는 바람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제닌 가문의 술사들과 고조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메구미는 미안하다 노바라, 이제 나도 의욕 좀 내봐야겠어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우라우메의 참전으로 인해 얼음벽으로 가로막힌 켄자쿠와 종타쿠 고조의 싸움. 종타쿠는 이따위 얼음쯤이야 라고 하며 유운을 꺼내 박살내버리려고 했는데 무기고 주령에게서 유운이 없다는 걸 알았고 생각해보니 마키에게 빌렸다는 게 떠올랐죠. 그때 고조가 아우로 그 얼음들을 부셔버렸고 빠르게 우라우메 쪽으로 이동한 뒤 주력으로 강한 주먹으로 쳐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우라우메는 어떻게 주먹 한 방에 이 정도의 파워가? 라며 기를 토했고 부러진 뼈들을 반전수식으로 재생을 했는데 그 순간 고조가 다가와 오, 너 반전수식도 가능해? 대단한데? 라고 하며 아우로 자신에게 끌어당긴 뒤 채술로 우라우메를 좁히기 시작했고 우라우메는 한 방 한 방 맞을 때마다 의식이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죠. 고조의 펀치는 주력으로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아우를 써 상대방을 끌어당기면서 때리는 거라 그야말로 카운터 공격과도 같은 타격. 우라우메는 반전수식을 쓸 틈도 없이 이미 의식을 잃어버렸고 고조는 그대로 아카를 시연해 우라우메의 심장을 꿰뚫어버렸습니다. 종타쿠는 역시 이래야 고조지 라며 사기가 풀충전되어 켄자쿠에게 덤벼들었죠. 켄자쿠는 자신의 계획으로는 고조를 봉인한 뒤 고전 측 술사들과 싸워 힘이 빠진 특급 주령들을 다 주령조술로 걷어들여 힘을 기울려고 했는데 벌써 다곤과 마이토의 기척이 사라져버렸다는 게 느껴졌고 특히 마이토 같은 경우는 가장 필요한 무의전면을 가진 개체라 도대체 누구에게 당한 건지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종타쿠는 넌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하며 칼을 들고 켄자쿠의 주령조술을 격파하며 다가갔고 그대로 켄자쿠의 몸 이곳저곳을 베어버렸죠. 켄자쿠는 내가 주력도 없는 인간한테? 라며 당황했고 종타쿠는 토우지 앞에서는 주력이고 뭐고 전부 다 평등하다고? 라며 머리통을 향해 칼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뒤에서 고조가 토우지씨 조심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종타쿠는 순간 위화감에 가드를 올렸고 엄청난 주력포가 날아와 종타쿠를 튕겨내버렸는데 튕겨나가며 보니 그 주력포를 쏜 것은 다름 아닌 오코츠 유타였죠. 그 힘에 수백 미터까지 튕겨나가 땅에 고꾸라진 종타쿠. 아우 켄자쿠 막타기였는데 유타 녀석이 라고 부들거리며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반대쪽에서도 엄청난 위화감이 들며 본능적으로 어떤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그 불길한 주력은 분명히 료멘 스쿠나. 아무래도 원작처럼 이타도리의 몸의 주도권을 스쿠나가 쥐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순간 마키가 뛰어와 저쪽에 유타라는 녀석이 있는 거죠? 저쪽은 제가 맡을게요 라는 말을 하며 스쳐갔고 종타쿠는 마키에게 빌려준 유운을 받은 뒤 일단 스쿠나가 있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아까 전 이타도리 유지는 개조 인간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초소우를 만나게 되었고 초소우와의 치열한 싸움 끝에 패배하게 되었죠. 이후 게토를 따르던 나나코와 미미코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쓰러져 있는 이타도리에게 먹였고 근처에 있던 조고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쿠나의 손가락 모두를 이타도리에게 먹여 스쿠나가 주도권을 쥘 수 있게 한 거였습니다. 조고가 이타도리에게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였을 때쯤 마이토가 퇴치당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복수를 하기 위해 이타도리를 놔둔 채 곧바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죠. 그렇게 가던 중 조고는 나오비토와 나나미를 마주치게 되었고 그들은 조고를 보고선 아까 만난 다곤보다도 훨씬 강한 주령이라는 거 알아 긴장했습니다. 나오비토는 투사주법을 시연해 조고를 공격했지만 조고의 압도적인 화력에 의해 몸이 불타버리고 말았고 나나미에게도 다가가 몸을 태워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거대한 두꺼비 혓바닥이 나나미를 묶어 끌어당겼고 뒤이어 옥견이 조고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뒤쪽을 보니 메구미가 식신을 소환한 상태. 조고는 이따위 식신들쯤이야 라고 하며 식신들을 태워버리려고 했지만 그 순간 식신들이 사라졌고 위에서
거대한 코끼리 식신이 떨어져 조고를 짓눌러버렸죠. 나나미는 그 모습을 보고선 이게 제니인가의 10종 연법술? 이라며 감탄했고, 메구미는 나나미에게 나오비토 씨를 데리고 여기서 빠져나가라고 했습니다. 조고는 겨우 몸을 일으켜 빠져나왔는데 사방에 토끼들이 가득해 조고의 시야를 가렸고, 조고는 그 토끼들을 전부 다 블록되어버렸죠. 그때 메구미가 뒤쪽에서 기척을 숨기고 다가왔다가 그대로 흑섬을 씌어내 조고를 쳐 날려버렸고, 조고는 피를 토하며 내동댕이 쳐지게 되었습니다. 조고는 원거리의 화염 능력으로 메구미 쪽을 겨냥해 쐈는데 다시 코끼리가 공중에서 떨어져 그 화염을 막아버렸고, 코에서 물을 뿜어내 화염을 전부 없애버렸죠. 그때 공중비행 능력이 있는 누에가 날아와 조고를 잡고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조고가 화염으로 누에를 태워버리러 가는 순간 걷어들여 조고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고는 이 정도의 높이에서 착지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고 내게 타격도 전혀 없다고 여유를 부렸는데, 착지하는 순간에 맞춰 소식신인 관우가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조고를 받아쳐버렸죠. 그의 의식이 날아가 버릴 정도의 데미지를 입고 건물 잔해에 파묻혀버린 조고. 조고는 분명 켄자쿠에게 고전 측 술사들 중에 고주와 도우지 말고는 다 별거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런 센스를 가진 녀석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이 느낌은 마치 예전 고조를 상대로 까불었다가 제대로 된 공격조차 못 먹이고 달렸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조고는 그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영역 전개도 쓰기 애매한 상황, 고조에게 영역을 썼다가 영역에서 밀려 패배했었기에 저 술사에게도 영역은 소용없을 거라는 판단이 되었죠. 자신들 중 가장 강한 주령인 마이토도 이미 재령되어 버린 상태, 주령은 결국 술사들을 이길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에 열불이 터져 나왔는데, 그때 조고의 옆으로 슬 수쿠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조고는 그래 수쿠나 깨어났구나, 너라면 저 술사 녀석을 죽여버릴 수 있겠지, 당장 가서 죽여버려 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스쿠나는 어디서 건방지게 주령 따위가 내게 명령이냐 라고 하며 참격으로 조고를 갈갈기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수쿠나는 저벅저벅 걸어가 메구미를 바라봤고, 메구미는 수쿠나가 유지의 몸을 차지한 걸 보고선 엄청나게 긴장을 했죠. 수쿠나는 크크, 네 녀석은 봄을 썩히고 있던 그 녀석이구나, 이젠 좀 제대로 해볼 마음이 생긴 건가? 라고 물었고, 메구미는 유지의 몸으로 인간들을 죽인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수쿠나는 뭐 이곳까지 느긋하게 걸어오면서 보이는 인간 수십은 죽이긴 했지, 간에 기별도 안 갔지만 말이야 라고 했죠. 메구미는 정색을 하며 옥경과 누에 관우를 소환했고, 수쿠나는 피식 웃으며 그런 걸로 나를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라고 하며 보이지 않는 잠격을 날렸고, 순식간에 식신들이 갈갈기 베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종타쿠가 무너진 건물 잔해 틈에서 튀어나와 스쿠나를 기습 공격해 복부를 찔렀고, 스쿠나는 깜짝 놀랐다며 종타쿠를 향해 잠격을 날렸는데, 종타쿠는 보이지 않는 잠격을 인간을 초월한 감각으로 느꼈고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뒤로 물러나게 되었죠. 스쿠나는 내 참격을 감으로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니 이거 참 흥미롭구나 라고 하며 종타쿠를 향해 해를 계속해서 날렸고, 종타쿠는 빠른 속도로 회피하며 메구미가 있는 쪽까지가 메구미를 데리고 후퇴했습니다. 스쿠나는 뭐야 도망가버리는 건가? 라고 하며 뒤쫓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종타쿠가 무너뜨린 거대한 건물이 스쿠나를 향해 쓰러졌고, 엄청난 먼지와 함께 스쿠나는 건물 더미에 파묻혀버렸죠. 그 사이 종타쿠는 메구미를 어디론가에 데려갔고, 종타쿠는 다시 스쿠나를 상대하기 위해 홀로 나왔습니다. 건물 더미에서 빠져나온 스쿠나는 종타쿠를 보고선 도망치지 않은 건가? 라고 했고, 종타쿠는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아 이건 다른 만화인가? 라며 능글맞은 농담을 내뱉었죠. 하지만 속마음은 어우씨 이거 진짜 스쿠나 개무섭네? 이러다가 가상 시나리오 최초로 스쿠나한테 죽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스쿠나는 어디 한번 열심히 피해봐라 라고 하며 가볍게 참격을 날렸고, 종타쿠는 술식을 해제시키는 처형물을 꺼내 스쿠나의 참격을 쳐냈죠. 스쿠나의 보이지 않는 참격 역시 술식이기에 천형모로 제대로 막기만 하면 막을 수 있었던 것. 하지만 피지컬 기프티드를 가진 도우지의 몸이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 다른 이들에게 스쿠나의 참격이 보이지 않으니 의미가 없었습니다. 스쿠나는 그런 종타쿠를 보며 내 참격을 그런 식으로 방어하는 녀석은 처음이라며 더욱 강도를 높여 참격을 쏟아냈고, 종타쿠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이리저리 건물 사이에 숨어 엄폐를 했죠. 종타쿠는 자신이 숨은 건물들이 무수한 참격에 의해 무너지자 어우 스쿠나 저 무식한 자식 어떻게 이기냐? 고조 안 오냐? 라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켄자쿠 유타와 대치 중인 고조, 유타는 당신이 그 유명한 특급술사 라고 하며 리카를 소환해 주력포를 쏟아냈고, 고조는 아카를 시연해 그 주력포를 맞받아쳤죠. 그 순간 유타가 고조에게 접근해 영역 전연을 휘두른 칼을 휘둘렀고, 고조는 내 무한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들고 온 건가? 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이 날아와 유타의 목 근처를 스쳐 지나갔고 유타는 조금만 반사신경이 늦었어도 목이 그대로 꿰뚫릴 뻔했다며 창이 날아온 쪽을 봤죠. 그곳에는 제니 마키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고 그대로 유타를 향해 발차기를 해 유타를 저 멀리 튕겨내버렸습니다. 고조는 어우 토우지씨가 다시 온 줄 알았는데 마키였어? 하여튼 너네 처녀주박들은 기척이 없어서 누군지 구분이 어렵다니까? 이라고 했고 마키는 고조 선생님 저 유타란 자식은 제 손으로 죽일게요 라고 했죠. 고조는 저 녀석 꽤 위험해 보이는데 조심해 나는 켄자쿠 쪽을 처리하고 올 테니까 하며 켄자쿠에게 다가갔고 켄자쿠는 지금 저 멀리에서 수쿠나가 깨어난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봐야 하지 않겠어? 라고 씩 웃었고 고조는 뭐 그곳에는 토우지 씨가 갔을 테니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켄자쿠는 토우지 그 녀석도 괴물이긴 하지만 그 녀석은 너보다 약하고 스쿠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 텐데? 라고 했죠. 고조는 뭐 내가 토우지 씨보다 더 강한 거 맞지만 토우지 씨는 그래도 다른 술사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며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느낌이 들기에 그 사람이 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켄자쿠는 뭐 이 세계 환생이라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라고 했고 고조는 뭐 정말로 그랬을지도 모르지?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난 전력으로 이 녀석을 죽이려고 할 거야. 각오 단단히 해. 라고 했죠. 그렇게 마키는 유타와 대치, 고조는 켄자쿠와 대치를, 종타쿠는 스쿠나와 대치를 하며 최후의 대결 구도가 잡히게 되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5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마키는 종타쿠가 빌려준 특급 주구 마창을 꺼내들었고 유타 역시 칼의 주력을 담아 마키와 대치를 하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느냐고 물었죠. 마키는 나는 네 녀석을 처음 본다며 아마 네가 본 건 내 쌍둥이 동생 마이일 거라고 했습니다. 유타는 리카에게 살해당했던 여자 술사를 떠올렸고 술사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그땐 리카를 통제하지 못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죠. 마키는 나도 이제부터 내 힘을 통제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며 곧바로 유타에게 뛰어들었고 유타는 칼로 마키의 공격을 막으려고 했는데 일단 무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어릴 적부터 종타쿠에게 배운 마키가 더 능숙했고 심지어 사정거리가 더 긴 창을 사용했기에 유타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타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닌 창보다 훨씬 긴 팔의 리치를 가지고 있는 리카와 협공할 수 있었기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마키는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둘의 협공은 꽤나 까다로웠고 리카의 공격을 계속 피하기만 하다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리카의 팔을 마창으로 쳐냈습니다. 원래였으면 곧바로 유타의 공격이 날아올 타이밍이라 이번에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어쩐지 유타의 공격이 날아오지 않았고 한 타이밍 늦게 유타의 공격이 날아와 마키는 여유롭게 피할 수 있었죠. 뭔가 이상함을 느낀 마키는 다시 한번 리카와 부딪혀 싸웠고 마창으로 리카를 찔러 베었는데 어쩐지 유타의 표정에서 엄청난 불편함이 느껴져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타쿠가 마키에게 준 마창은 주력을 마비시키는 능력이 있는 주구, 다른 이들을 상대할 땐 그리 효과적인 무기는 아니지만 식신술사나 분신을 사용해 주력을 공유하는 타입의 적에게는 꽤나 효과적인 능력이었죠. 종타쿠는 제닌 가문이 모아놓은 여러 특급 주구의 소유권이 있었고 유타가 흑화하자 그 중에서 그를 상대할 때 쓸만한 주구를 골라놓았던 거였습니다. 리카는 유타의 주력으로 인해 발생한 저주, 리카의 근본이 유타의 주력이었기에 리카를 마창으로 공격하게 되면 유타의 주력이 마비가 되어 움직임이 느려지게 되었죠. 리카의 장점은 방패로 썼을 때 몸이 부서지더라도 금방 유타의 주력으로 회복이 되는 거였는데 오히려 거대한 몸이 마키의 공격을 더 쉽게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유타는 주력 소모가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주력 자체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반전 수식도 의미가 없어졌고 결국 유타는 영역 전개를 시연해 마키를 영역 안에서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유타의 영역에 갇힌 마키, 하지만 마키는 처녀주박 상태라 영역의 필중 효과에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역에서 방심하고 있는 유타에게 뛰어가 창으로 복부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유타의 영역이 깨지면서 마키는 그 창과 함께 유타를 건물벽에 꽂아버렸고 유타는 반전 수식으로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지만 창이 꽂혀있는 상태라 주력이 마비되어 반전 수식을 할 수 없었죠. 마키는 그대로 다른 무기를 꺼내 유타의 목을 베어버렸고 그렇게 마키는 동생 마리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켄자쿠와 싸움을 시작한 고조, 둘 다 굉장히 주력 소모가 심한 상태였는데 특히 고조는 옥문강에게 속박을 당했을 때
빠져나가려고 엄청난 주력을 써버렸고, 켄자쿠는 그런 고조가 무한을 운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죠. 그렇게 켄자쿠는 주령 조소를 시연해 온갖 주령들을 꺼내 고조를 공격했고, 원거리 공격 위주로 고조의 무한을 뚫어내는 데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고조는 그 주령들을 아우로 순식간에 파괴해버리며 대응했는데, 어떤 주령의 공격에 고조가 상처를 입는 것을 봤고 켄자쿠는 드디어 무한의 소식이 끝났구나 라며 씩 웃었죠. 켄자쿠는 이 기회를 노려야 한다며 극번 소용돌이를 시연해 막대한 주력포를 쌓고 고조가 있던 곳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켄자쿠는 후후 해치웠나? 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옆에서 고조가 도대체 어디를 보고 쏘는 거야? 라고 했죠. 켄자쿠는 언제 옆에? 라며 당황했는데, 고조는 내가 무한을 해제하면 네가 이길 줄 알았어? 라고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고조는 일부러 켄자쿠가 큰 기술을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무한을 수동으로 돌려 해제시켰던 것, 그리고 주력을 고속이동에 집중해 극번을 피하고 켄자쿠의 옆에 온 거였죠. 고조는 자 이번엔 네가 한번 피해봐 라고 하며 영역전개 무량공처를 시연했고, 켄자쿠는 방금 전 큰 주력을 쓴 상태라 곧바로 영역을 대응할 여유가 없었고 한 타이밍이 늦어버려 무량공처에 그대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량공처 안에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들에 의해 켄자쿠는 뇌의 용량이 가득 차버리고 말았고, 그걸 느끼는 체감은 마치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죠. 고조는 내 녀석은 천년부터 살아오며 영생을 꿈꿨었지? 정말로 영생에 가까운 시간을 경험해봐 라고 했습니다. 고조는 그 뒤 이번에는 확실히 머리를 박살내주마 라고 하며 켄자쿠의 머리를 소멸시켜버렸고, 켄자쿠는 뇌가 파괴되었다는 정보를 영겁의 시간 이후에나 느낄 수 있었죠. 한편 종타쿠와 스쿠나와의 싸움, 스쿠나는 푸가를 시연해 종타쿠가 숨어있을 만한 모든 건물들을 불태워버렸고, 종타쿠는 스쿠나 녀석 아직 손가락도 다 먹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주력을 뿜어낸다고? 다음엔 꼭 한번 저 몸에 들어가 보고 싶네 라고 생각하며 도망 다녔습니다. 스쿠나는 주변을 태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종타쿠를 잡지 못하자 영역전개를 써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갈아버리면 된다면서 수인을 맺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종타쿠가 멀리서 끝없이 늘어나는 쇠사슬에 천연모를 달아 스쿠나에게 날렸고 스쿠나의 영역전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 뒤 종타쿠가 빠르게 접근해 스쿠나에게 근접전을 펼쳤지만 이타도리의 몸 자체도 엄청나게 튼튼한 데다가 스쿠나 역시 채소를 잘했기에 한참을 서로 주고받고 한 다음 그대로 종타쿠를 쳐 날려버렸죠. 스쿠나는 나와 몇 합을 겨룰 수 있는 녀석이라니 훌륭하구나 라고 웃었고, 종타쿠는 유일하게 토우지의 강점이 근접전인데 그걸로도 안 된다는 것에 나는 스쿠나를 못 이기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쿠나는 일단 그 빠른 다리부터 잘라주마 라고 하며 종타쿠의 다리를 향해 참격을 날렸는데, 그 순간 종타쿠의 앞에 마오라가 튀어나와 대신 맞았고, 스쿠나는 제법 재밌어 보이는 녀석이 나왔구나 라고 했죠. 메구미가 달려와 아빠 괜찮아요?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아찔했다잉? 굿타이밍 이라고 했습니다. 마오라는 그대로 스쿠나를 향해 뛰어가 칼을 휘둘렀고, 스쿠나는 그것을 피한 뒤 보이지 않는 참격으로 마오라를 공격했는데, 마오라는 곧이어 법륜이 회전하며 다시 회복해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스쿠나의 참격을 적응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참격을 쳐냈죠. 스쿠나는 마오라의 능력을 이해했고 자신의 공격을 적응하기 전에 강력한 한 방으로 몸을 파괴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쿠나는 갈아버린 듯한 참격인 하치로 마오라를 갈아버렸고, 그것을 적응하려고 법륜을 돌리는 순간 최대 화력의 푸가를 시연해 마오라를 향해 쐈죠. 그런데 그 순간 마오라가 옆쪽으로 순간이동해버리며 푸가를 정통으로 맞지 않았고 옆으로 퍼지는 화염에 맞고 회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쿠나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마오라에게 순간이동 수식 같은 게 있었나? 라며 당황했는데, 그 순간 뒤쪽에서 종타쿠가 석콘도를 가지고 스쿠나에게 뛰어들었죠. 그러자 스쿠나는 너는 이제 빠져라 라고 하며 참격을 날렸는데, 그 순간 마오라가 종타쿠가 있던 자리에서 뿅 하고 튀어나왔고, 그 참격은 이미 극복한 상태라 그냥 몸으로 맞으며 스쿠나를 테마의 검으로 공격했습니다. 스쿠나는 뒤로 빠르게 피했지만 마오라는 마이토전 때 배웠던 넓은 참격을 썼고, 스쿠나는 꽤나 큰 데미지를 입고 뒤로 튕겨나갔죠. 하지만 스쿠나는 압도적인 반전수식이 가능했기에 곧바로 회복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종타쿠가 석콘도를 이용해 스쿠나의 몸을 베어버렸고, 석콘도는 영혼에게도 영향을 주는 강력한 칼이었기에 스쿠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종타쿠를 향해 하치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다시 그곳에 마오라가 튀어나왔고 스쿠나를 쳐 날려버린 뒤 아까 마오라 자리에 있던 종타쿠가 다시 스쿠나를 베어버렸죠. 그 술식의 정체는 바로 토도 아오이의 부기우기. 종타쿠는 시부야 사변 전에 미리 교토 고전에 도움을 청했던 것, 그중 토도 아오이는 두뇌가 아주 명석한 인물이라 종타쿠의 전략을 완전히 이해했고, 스쿠나가 마오라를 파괴하려 푸가를 날릴 때 부기우기를
포가를 시연해 마하라의 위치를 다른 물체와 바꾸어 피할 수 있게 했던 거였습니다. 그 뒤에도 토도는 종타쿠와 마하라의 위치를 계속해서 바꾸며 혼란을 줬고, 스쿠나는 그 술식의 출처를 알고선 곧바로 참격을 알려 토도의 손 한쪽을 잘라버렸죠. 종타쿠는 토도에게 지금이라면 아직 반전술식으로 팔을 붙일 수 있을 거라며 쇼코에게로 가라고 했고, 스쿠나는 이제 그 자리 바꾸기용 술식은 없으니 차근차근 종타쿠부터 죽이고 그 다음 마하라를 소환한 메구미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하라는 이미 스쿠나의 대부분의 공격을 적응해버린 상태라 죽일 수가 없는 상황, 식신술사인 메구미를 죽여야 끝이 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스쿠나는 멀리에 있는 메구미를 향해 우선 참격을 날렸고, 마하라는 메구미를 지키기 위해 메구미 앞으로 가 그 참격들을 막았는데, 그 순간 스쿠나는 종타쿠를 향해서 푸가를 시연해 날렸습니다. 스쿠나는 일부러 마하라를 메구미 쪽으로 보내놓고 종타쿠를 먼저 죽이려고 했던 것. 그런데 그 순간 마하라와 종타쿠의 위치가 바뀌며 마하라가 푸가를 막아버렸고, 스쿠나는 아까 자리 바꾸기 술식을 쓰는 녀석은 없는데? 라며 당황했습니다. 메구미는 씩 웃으며 이미 부기우기 역시 마하라가 적응을 했고 그대로 같은 능력을 쓸 수 있게끔 된 거야 라고 했죠. 그 순간 종타쿠는 석곤도에 쇠사슬을 묶어 스쿠나에게 날렸고 그 칼은 스쿠나에게 꽂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하라가 퇴마의 검으로 스쿠나를 내리쳤고, 스쿠나는 치명적인 공격을 여러 차례나 받은 상태다 보니 몸이 소멸하지 않게끔 반전술식에만 집중을 해야 했죠. 그 순간 메구미가 영역전개 감압 암예정을 시연해 스쿠나를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쿠나는 필주 효과가 날아오기 전에 복마호주자로 중화시키려고 했는데 마하라가 그런 스쿠나를 곧바로 방해했고, 스쿠나는 이대로 필주 효과에 당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영역의 필중은 발생하지 않았죠. 스쿠나는 뭐야 한껏 긴장했더니 필주 효과도 없는 시시한 영역이었나? 라고 비웃었고, 메구미는 내 영역은 내 주력에 한해서 내가 조복한 모든 스킨들을 무한으로 꺼내올 수 있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스쿠나의 앞뒤 양옆에 마하라 4마리가 서 있었고, 스쿠나의 모든 공격을 이미 다 적응해버린 마하라는 그대로 스쿠나를 둘러싸아 공격을 퍼붓었죠. 메구미는 원래 이 정도까지의 주력량은 없었지만 종타쿠가 처음에 메구미를 데리고 스쿠나에게서 후퇴했을 때 데려간 곳은 바로 미리 집결해놓았던 시부야 근처의 건물. 그곳에는 반전술식이 가능한 쇼코와 교토고전의 무타이메가 있었고, 쇼코가 반전술식으로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무타이메가 술식으로 메구미의 주력량을 일시적으로 높여놓아 이게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종타쿠는 스쿠나에게 넌 너무 강해서 아무리 나라고 해도 1대1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 하지만 나는 두뇌 플레이에 능하거든. 너를 공략할 방법은 10년 전부터 짜놓고 있었다고 라고 했죠. 스쿠나는 크크 인정한다. 네 녀석의 전략은 탁월했다 라고 했고, 그대로 마하라의 테마의 검에 온몸이 파괴되어 소멸했습니다. 그 뒤 다른 쪽에서 싸움이 끝난 마키와 고조가 도착했고, 스쿠나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벌써 싸움이 끝이 났냐고 했죠. 종타쿠는 고조 너 없이도 스쿠나를 이겼다고? 엄청나지? 라고 했고, 고조는 내가 스쿠나랑 싸웠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나 혼자서도 충분했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아니 넌 범부야 라고 했고, 고조는 저번에 메구미도 그렇고 범부가 뭐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몰라도 돼 거의 사냥 같은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 역시도 고조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부야 사빙이 끝나고 드디어 모든 싸움이 끝났으니 제인과의 당주로서 여유로운 삶을 즐겨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꾸만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이 고양이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왠지 마치 다른 차원에서 들리는 느낌. 점점 종타쿠는 몸이 나른해지고 고양이 울음소리는 커졌는데, 눈을 떠보니 침대에 올라와 밥줄하고 울고 있는 종타쿠의 고양이가 있었고, 꽤 재밌는 꿈이었다. 토왕, 토우지를 해피엔딩으로 만들었다 라고 만족해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토우지에게 엄청나게 큰 버프를 준다기보단 오히려 토우지와 연관된 주변 인물들을 활용해 스쿠나를 잡는 전개를 해봤어요. 특히 만년 유망주 느낌이 메구미가 원작에선 크게 활약하지 못했기에 이번 작품에서 최대한 전개를 짜왔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